용어 1. 세포.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세포의 구성은 세포액, 줄여서 핵이라고 하죠. 세포액과 세포질로 되어 있고 이것을 세포막, 세포막을 원형질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리하면 세포는 세포액과 세포질을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포는 다양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여 생체 내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세포막. 세포막은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를 경계짓는 막을 말합니다. 세포 내의 세포소기관이나 세포 내의 물질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의 외형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의 물질의 이동을 조절하면서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들여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포막은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진핵세포뿐만 아니라 원핵세포에도 존재하며 모든 세포에 필수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세포질은 세포막 안쪽에 위치한 젤과 같은 액체로서 세포 내부에서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세포질은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등 다양한 구조와 세포 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핵은 세포의 중심에 위치한 구조로서 DNA가 들어있는 핵유형체를 포함하는데요. 세포핵은 DNA를 포함하여 유전적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포의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합니다. 세포핵 내부에는 핵막이 있어 세포질과 구분되며 세포핵 내부에는 염색체라는 구조를 형성하는 DNA가 있습니다. 용어 2. 조직. 생명 시스템에서 조직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함께 동작하는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조직은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 조직은 움직임과 수축을 담당하고 신경 조직은 신호 전달과 정보 처리를 수행합니다. 간 조직은 대사 활동과 독소 제거를 담당하며 피부 조직은 보호와 감각을 수행하죠.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생체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조직은 세포들이 특정한 구조와 배치를 가지며 이들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세포 유형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의 세포는 특정한 유전자의 활성화와 조절을 통해 특화되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특수화된 세포들이 모여 조직을 형성하여 생체의 기능과 조절에 기여합니다. 용어 3. 기관. 생명 시스템에서 기관은 조직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체입니다. 기관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작동하는데요. 예를 들어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폐는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간은 대사 활동과 독소 제거를 담당하며 심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액의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기관은 다양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은 특수화된 세포들의 집합체입니다. 기관은 생체의 구조와 기능을 담당하며 여러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체의 생활 활동을 지원합니다. 용어 4. 친수성과 소수성. 친수성과 소수성은 물과 다른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속성인데요. 친수성은 물과 잘 혼합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친수성 물질은 물과 분자 간의 강한 인력을 형성하며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용해되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친수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유하며 물속에서 잘 용해되거나 분해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성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물로부터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소수성 물질은 물과 인력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물속에서 잘 용해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성 물질은 일반적으로 유지성을 가지며 물 대신 다른 용매에 잘 용해되거나 분산될 수 있습니다. 친수성과 소수성은 물과 다른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며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는 친수성과 소수성이 세포 내 물질 운반, 용해도, 상호작용 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용어 5. 인지질. 인지질은 당지질, 콜레스테롤,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인을 포함하는 복합지질을 말하죠. 인지질과 지방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글리세롤의 3개의 지방산이 결합한 것이고 인지질은 2개의 지방산과 1개의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지질의 종류는 결합된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과 소수성인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분자의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질은 물속에서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이 있는 바깥쪽으로,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배열되어 인지질 이중층을 형성합니다. 용어 6.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은 물질의 크기, 급성, 전하 등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친수성 분자나 칼륨이온, 칼슘이온과 같이 전하를 띈 물질은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출입시키는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냅니다. 용어 7. 확산.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차가 존재할 때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질 분자들이 열운동을 통해 무작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확산은 세포 내외의 물질 교환, 영양분 및 기체의 흡수, 대사산물의 배출 등 다양한 생물학적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용어 8. 막단백질. 막단백질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입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얇은 층으로 다양한 생리적 과정과 세포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막단백질은 세포막의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요. 세포막의 안정성과 강도를 제공하며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막단백질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의 이동과 수송을 조절합니다. 특정 이온이나 분자가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단백질에 의해 선택적으로 허용되어야 하죠. 막단백질은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포 외부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인식하고 내부로 전달하여 세포 내에서 특정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용어 9. 삼투 현상. 삼투는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용질이나 용매가 세포막을 통과하여 물질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동물 세포에서의 삼투는 주로 수분이나 용해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죠. 동물 세포막은 투과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물과 용해질을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세포 내외의 농도 차이에 따라 물질이 삼투를 통해 이동합니다. 식물 세포에서의 삼투는 주로 물이나 영양분의 이동에 관여하는데요. 식물 세포막은 투과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세포막 내에 있는 특수한 구조인 수송 담당 소기관이 삼투에 관여합니다. 수송 담당 소기관은 식물의 물 공급이나 영양분 이동을 담당하는데 물과 영양분이 뿌리에서 식물체 내로 삼투를 통해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물과 영양분을 식물체 내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여 성장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용어 10.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란 물질 그 자체가 화학 변화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화학 반응에 있어서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재배치가 일어나며 화학 결합이 일부 파괴되고 또한 일부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하는 물질을 반응 물질이라 하고 반응에 의해 생긴 물질을 생성 물질이라 합니다.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열의 크기는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용어 11. 촉매. 촉매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정촉매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촉매가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서 중간 단계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촉매는 반응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촉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존재하며 화학 반응 조건에 맞춰 선택됩니다. 촉매는 자체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반응 속에서 재생되므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량의 촉매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 반응물 입자들이 더 쉽게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고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합니다. 용어 12.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를 크고 복잡한 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으로 에너지가 흡수되어 생성물에 저장되므로 흡열 반응이며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큽니다.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데요. 광합성이나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인데요. 반응물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발열 반응이며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세포는 이화작용을 통해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포호흡이나 소화가 이화작용에 해당합니다. 용어 13. 기질. 기질이란 효소와 작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생물체 내에서 대부분의 반응은 느리게 일어나죠. 이때 효소가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 또한 자신과 관계없는 분자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효소와 기질의 반응은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반응이 소화작용입니다.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는 기질인 녹말과 반응하여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죠. 그러나 같은 탄수화물인 셀룰로스는 아밀레이스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에 대해 특이성을 갖는 효소인 것이죠. 실제 녹말로 이루어진 밥은 아밀레이스로 잘 소화되지만 셀룰로스로 이루어진 녹색 채소는 특이성을 갖는 효소가 없어 잘 분해되지 못하고 배출됩니다. 용어 14. 기질 특이성.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는 특이성이 있는데요. 이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 특이성은 효소가 주성분인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들어맞는 구조를 가진 물질하고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사람에서는 침샘과 이자샘에서 분비되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분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아밀레이스가 녹말하고는 결합할 수 있지만 단백질하고는 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반응 전후의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생성물과 분리된 후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하여 다시 반응을 촉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발견된 효소의 종류만 무려 2,700여 가지에 이르지만 각 효소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효소가 재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스템과 상호작용 단원 정리는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